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에TV 구독자 제임스 딘님께서 제보해주신 사연인데요. 오늘도 지체 없이 1인칭 시점으로 바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나이는 30 중반이고요. 현재 강원도 원주에 거주 중입니다. 일단 예전에 코비에TV에 야간 산행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나서 제 일이 생각났는데요. 정말 혼자서 야간 산행을 하는 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치악산을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나름대로 등산을 굉장히 자주 했다고 자부하는 편인데요. 아마 과장 조금 보태서 치악산 한 100번은 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치악산에 안 간 지도 3년이 넘었습니다. 2017년 4월 그날 이후로 말이죠. 저는 치악산을 운동 삼아서 간다든지 레저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복잡하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 한 번씩 올라가던 산이었어요. 치악산은 제가 자주 오르던 산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주차를 해놓고 등산화로만 갈아 신고 물이랑 도시락 그리고 휴대폰만 챙겨가지고 바로 등산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등산을 했다가 하산을 할 때 해가 지는 그 해질녘의 고요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통 산에 오를 때면 느지막이 올라가서 해질 시간에 맞춰서 내려오곤 했거든요. 게다가 등산 코스도 항상 반대로 다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악산 코스로 황골에서 비로봉으로 해가지고 치악산 구룡사 방향으로 가는 게 되게 일반적인데 저는 구룡사에서 비로봉으로 그리고 비로봉에서 다시 구룡사로 내려오는 코스를 많이 즐겼습니다. 제가 다니던 코스가 난이도가 높은 코스라서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잘 못 보고 올라가다 보면 종종 내려오는 사람을 마주치곤 했어요. 그러다 보면 항상 울창한 숲속에는 저 혼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보통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하산을 하면 오후 4시 정도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코스인데요. 그런데 그날따라서 제가 늦게 가는 바람에 정오가 넘어서 1시쯤이 돼서야 입산을 하게 됐어요. 치악산에 세련폭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폭포 앞에 바로 다리가 있거든요. 입산 시간이 늦으면 국립공원 직원분들께서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런데 그날은 직원들이 없어가지고 잽싸게 다리를 건너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등산을 해서 비로봉에 올라갔더니 산 정상에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랑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워낙 안개도 많이 껴있고 평소처럼 그 경치가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뭐랄까 굉장히 축축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정상에 올라왔으니까 가방에서 싸왔던 도시락을 하나 까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도시락을 먹고 가져왔던 쓰레기를 챙겨가지고 다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산을 하면서 산 중턱에서 시간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미 5시가 넘었더라고요. 그 산중턱에서 시간이 5시 정도면은 내려가는 시간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왜냐면 완전히 다 하산하기 전에 해가 져버리면 주변이 완전 깜깜해지거든요. 그렇다고 야간 산행을 하려고 준비해온 것도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서둘러서 하산을 했고 그렇게 하산길에 있는 마지막 다리를 건너고 나니까 시간이 6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휴대폰 배터리도 10% 미만으로 잔량이 떨어져 있던 상태라서 정말 휴대폰마저 꺼지면 답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앞이 너무 캄캄해져가지고 길만 겨우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둘러서 정신없이 하산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나가버린 거예요. 정말 주변에는 빛도 하나도 안 보이고 동물들 울음소리랑 계곡 소리만이 들리고 정말 땅을 보면서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다행히 다시 그 세련폭포 지점에 도착을 하고 나서부터는 바닥 일부에 하얀색으로 된 천 같은 걸 깔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간은 좀 자주 다니던 길이라서 좀 몸에 익어있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련폭포 다리 근처에 길 안내하는 이정표랑 잠시 쉴 수 있는 벤치가 있었거든요. 그 근처를 지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상한 형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 형체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그 지점을 지날 찰나에 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같이 좀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두운 공간에 있다고 한들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대략적인 모습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얼굴이나 차림새가 굉장히 불분명하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산하시나 봐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굉장히 낮은 목소리 톤으로 허허허허 하고 웃으면서
예 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하산을 서둘러서 하던 터라서 저도 굉장히 지쳐 있었거든요. 그리고 딱히 뭐 부침성이 엄청 좋은 성격은 아니라서 그 아저씨랑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서 하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1분 정도 걷고 있었는데요. 기분이 묘한 거예요. 뭔가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그 정적이 낯선 거예요, 느낌이. 게다가 정상에는 저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내려오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막 그런 잡생각에 차 있을 쯤에 그 아저씨가 정적을 깨고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휴, 나는 서울에서 25년 동안 개인 택시를 했는데 딸이 셋이나 있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착잡합니다.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변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서 땅만 보면서 걸으면서 아저씨한테 그냥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배고프시겠어요? 이렇게 아저씨한테 물었는데 하나, 둘, 셋 뭔가 시간이 가도 답변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쎄해서 옆을 돌아봤거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다시 둘러봤는데 역시나 아무도 없어요. 제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왼쪽은 계곡 물길이고 오른쪽은 산이라서 어디 다른 데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걷던 길이 계곡물이 침범을 해서 흙탕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발자국 소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번 머리를 꽝 하고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던 그 낯섦이 무언가 했더니 그 아저씨랑 말없이 걷고 있는 내내 제 발자국 소리만 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 순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바짝 돋는 거예요. 털이 막 온몸에. 진짜 그 순간부터 걸어서 한 3-40분 걸리는 주차장까지 전력 질주를 해서 막 뛰어갔어요. 정말 앞서서 피곤했다고 한 거 다 잊어버릴 정도로 미친 듯이 전력 질주를 했어요. 그렇게 차에 타가지고 시간을 봤더니 8시 55분이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타고 집에 오면서 사고가 날 정도로 벌벌벌 떨면서 집에 왔거든요. 그리고 나중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제가 산에 올랐던 그날 치악산에서 추락사고로 사망사고가 한 건 있었다고 합니다. 치악산 사다리병창이라는 포인트 조금 지나가지고 사고 지역 같은 데 보면은 막 그 노란 색깔 테이프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막 급하게 4-5줄 그렇게 테이프를 쳐놨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마 거기가 사고 지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요. 그날 그 일을 겪고 난 뒤부터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치악산에 다시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등산을 다니지 않는 3년 사이에 우연히 한 무속인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무속인 분에게 제가 경험했던 것을 얘기를 했더니 산이라는 곳이 밤에 굉장히 음기가 세지고 혼령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 밤 시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가 약하신 분들은 야간 산행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주간에 귀신이 없는 것도 아니래요. 많은 등산객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눈치를 못 챌 뿐이지. 야심한 밤에 산에서 마주하는 귀신들은 해를 끼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하지만 드물게 그 귀신이 붙어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구독자분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 이게 카더란지 진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산 이름 중에서 악자가 들어간 산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험한 산이라서 악자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설악산, 치악산, 관악산, 수락산 뭐 이런 산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연을 읽어보고 치악산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좀 예전 자료이긴 하지만 치악산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에 거의 45%가 넘는 사고가 추락으로 인한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치악산에서는 제보자분께서 말한 사다리병창이라는 포인트 주변이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자료들을 보고 나니까 제보자분께서 제보해주신 사연이 조금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국 산에서는 제보자분의 마지막 등산이었던 그 4월달, 그 3-4월달 시기에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좀 얼었던 산이 해빙기가 접어들면서 굉장히 미끄럽고 하다 보니까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심령현상 외적인 의미로 여러분들도 등산하실 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코비의 TV는 다음에 더 무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의 거리를 두고서 하산을 하고 있었어요. 아유. 우리 동네에 과잉 행동장애 가진 아이가 사나봐요.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맨날 이러니까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이 소음공해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윗집에서는 하루 종일 쿵쿵대고 윗집에 어린 애기 사는데 하루 종일 쿵쿵대는데 베트남은 층간소음이란 개념이 없어가지고 부모가 애를 그냥 방치해버리고 가끔 한 번씩 갑자기 개들이 동네에서 막 떼창을 하질 않나. 또 근처 집은 리모델링 하느라고 제가 오전 오후에 일하고 있으면은 막 그 쇠가는 소리부터 뚝딱뚝딱 하는 소리에 정말 요즘 소음공해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